리플 XRP의 가격에 대해서 이미 기관들이 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언뜻 음모론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런 주장들이 요즘 들어가지고 해외 금융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영상 통해서 바로 이 XRP의 가격의 숨은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아마 듣다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이 최근에 XRP 관련된 소식들이 그렇게 쏟아졌던 거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먼저 XRP 가격에 대한 기존의 통념부터 짚어보자면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사람들이 사고 파는 이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 뉴스 호재, 여러 가지 악재에 따라서 출렁이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XRP도 지금껏 비슷했어요. 한때 미국 SEC 소송 이슈로 몇 년 동안 힘들었었죠. 이 소송 결과가 나온 뒤에는 가격이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요.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20년 넘게 거시경제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 짐 윌리 박사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했습니다. XRP가 일반 투자자들이 쓰는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를 위한 도구다라고요.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초창기 이메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이메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소수 기술자들의 장난처럼 보였었고 상상도 못할 만큼 작은 실험이었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 업무랑 생활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정작 우리가 이메일을 쓸 때 이 이메일 시스템의 밑단에서는 어떤 프로토콜이 작동을 하고 또 누구 서버를 거치는가,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편리하게 잘 보낸다는 그 기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메일을 사용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문자 메시지를 쓸 때 그 방식, 작동 원리를 알 필요가 없겠죠.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리플 XRP도 겉으로는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주목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격도 요즘에 몇 달간 1달러, 2달러 언저리에서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시장에서 갑자기 급등 중에 있는데 어쩌면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진짜 XRP의 목표는 개개인들의 투자자들의 단타 매매가 아니라요, 글로벌 금융기관 간의 이 돈 이동의 핵심 부품이 되는 것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요, 아니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가격 자체가 저절로 오르진 않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쓰임새랑 가격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좋은 기술이 반드시 높은 시가총액을 보장하진 않죠. 근데 XRP는 특이하게도 이 기능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가격이 높아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거고, 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XRP가 맡으려면은 다리 자체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튼튼함이라는 것들은 가치랑 유동성이 충분하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은행이 XRP를 이용해서 하루에 100억 달러를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XRP 한 개 값이 너무 낮다? 그러면은 그 100억 달러를 옮기려면은 엄청난 양의 XRP가 필요하겠죠. 거래소에서 구하려고 해도 물량이 부족하다라거나 가격이 출렁여서 곤란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XRP 가격이 아주 높다면은 훨씬 더 적은 숫자의 토큰으로 100억 달러를 보낼 수가 있는 거고, 시장 영향도 그만큼 적어지겠죠. 즉 애초에 XRP가 국제 자금 이동의 교량이 되려면요, 한 개당 가치가 상당히 커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상당히 큰 가치라는 게 웬만한 투자자들의 예상 이상일 거라고요. 그래서 윌리 박사 같은 경우는 이 표현도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가격 보면은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일 것이다라고요. 이쯤 되면 대체 얼마나 높길래 싶으실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이미 주요 기관들이 오래전에 합의해놨을 수 있다는 대목인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주장인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XRP의 미래 가격은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 호가창이 정하는 게 아니라 큰 손들이 미리 정해둔 그 약속된 가격으로 결국에 수렴해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은 정말 묘하게도 들어맞는 퍼즐 조각들이 있는데요. 먼저 현재 XRP의 시장 공급 상황부터 보시죠. 전 세계 거래소에 풀려있는 XRP 물량이 최근에 8년 만에 최저가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작년 10월 달만 해도 38억 개 정도 거래소 지갑이 있었는데 이제 16억 개 수준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남짓 사이에 절반 넘게 사라진 건데, 이거를 누가 가져갔을까? 팔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해가지고 빼간 겁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사들인 XRP를 거래소에서 자기 지갑이나 기관 커스터디로 옮겼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XRP를 보유한 ETF 상품들이 2025년 말부터 속속 등장을 하면서 한 달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해당 ETF들이 XRP 실물에 대해서 장외시장에서 사들여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거래소 유통량이 확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리플사는 미국 통화감독청 OCC 인가를 받은 신탁기관을 설립을 하면서 이 금융회사들이 XRP를 안전하게 맡길 통로를 열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보관하던 수백만 개의 XRP가 출금돼서 사라졌고요. 심지어 업계에서는 대형 거래소들이 이유 설명도 없이 XRP 지갑을 전부 다 비웠다, 아마도 NDA,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말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기관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주무르려면은 먼저 시장에 풀린 물량부터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고, XRP 2,000원대 구간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영상통을 통해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시점 오늘날의 급등까지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퍼즐 조각은 금융 인프라 업그레이드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이 국제 송금이나 결제 시스템이 요즘에 화두인 거 느끼고 계시나요? 뉴스에 자주 나오진 않겠지만 이 금융권 안에서는 큰 변화의 마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ISO 2002 이미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은행 간의 통신 언어를 통일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작년 11월부터 전 세계 이행이 완료됐어요. 한마디로 돈의 이동들이 컴퓨터 언어가 전 세계 공통으로 새로 깔렸다라는 거. 우리은행, 미국은행, 유럽은행 이런 것들 할 것 없이 같은 포맷으로 송금 메시지를 주고받게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새로운 언어라는 게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기 마련입니다. 과거 구형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 CBDC, 스테이블코인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구조거든요. 이미 유럽이나 아시아 몇몇 은행들은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국제 송금을 시험 가동했고요. 일부 중앙은행들도 디지털 화폐 테스트에 리플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의 실험 단계는 끝나고요. 실제 도입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근거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 XRP의 가격이 실험 단계 가격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점점 더 줄어들겠죠. 한 금융 분석가 측에서는 XRP가 이제 시험적 가격에서 실제 표준 자산의 가격으로 재평가될 때가 왔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요.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시제품 단계에서 싸구려 부품도 쓰고 어디까지 속도가 나오는지 시험도 하겠죠. 하지만 양산에서 실제 도로를 달릴 때는 최고급 부품이랑 안전 기준에 맞춘 가격으로 재산정이 됩니다. XRP도 지난 몇 년 동안 법적 규제가 마무리가 안 되고요. 채택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었지만 이제 글로벌 표준 인프라로 채택되는 순간 여기에 걸맞은 가치로서 한 방에 점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의 점프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시장은 수많은 투자자가 자유롭게 거래를 하는 곳인데요. 누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격을 확 올린다고 되나? 이 상식적으로 어렵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국제 금융시장에는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화가치 평가절상이나 금태환 종료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는데 과거 미국은요. 1940년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에 35달러로 가격을 고정했다가 1971년 금태환을 갑자기 중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값은 시장 자유부양으로 급등을 했지만요. 이런 경우에 억눌렸던 가격들이 한순간에 해방된 케이스입니다. XRP 같은 경우는 여기와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주요 은행들과 기업들이 XRP를 특정 가격에 쓰기로 합의했다면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 A랑 은행 B가 서로 송금을 할 때 우리 XRP 한 개를 100달러로 간주하고 정산합시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요. 이런 것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XRP 가치가 되겠죠. 처음에는 이런 폐쇄적인 사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참여 기간이 늘어나면은 그 가격대의 수요가 생기고 이 실질적인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봤을 때 리플사가 보유한 거대한 XRP 에스크로 물량이 있는데요. 만약에 기관 합의 가격이 있다면은 이 리플 측에서도 그 가격 근처에서 대량 공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도 점점 그쪽으로 끌려 올라갈 수가 있고요. 실제로 리플사는 매달 조금씩 XRP를 언락해서 팔고 있는데 최근에는 토큰화된 미 국채를 리플 레저로 들여오면서 XRP 대신에 RLUSD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결제하는 여러가지 직접적인 시장 매도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도 수요도 정해진 판 속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요약해볼까요? XRP가 개인들의 투기 대상이라기보다도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본 흐름의 인프라로 쓰이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지지부진해 보여도 사실은 기관들이 물량을 확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 국제 금융 시스템은 새로운 표준들을 받아들이는 전환점에 와 있고 XRP의 활용도는 점점 더 높아진다는 거. 결국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XRP 가격이 기능을 반영하면서 큰 폭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번 이야기에 너무 흥분하기 전에 사실들을 체크해 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 일부는 시장의 루머나 예측입니다. 이 침 윌리 박사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이고 XRP의 우호적인 분석이 편향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도 가져보셔야 돼요. 다만 동시에 지표랑 추세가 실제로 그 방향성을 가리키는지 이런 것부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거래소 XRP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지, 정말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있는지, 정말로 리플 레저의 기존 은행 시스템에 쓰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긍정이라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존에 가졌던 암호자산 투자는 투기라는 이런 공식들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 구조적인 판도 변화에 올라타는 전략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XRP를 둘러싼 이번 스토리가 개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개는 이걸 믿고 타는 길, 또 다른 하나는 끝까지 의심하면서 관망하는 길. 믿고 타신다면 분명 리스크가 있겠죠. 계획이 예상대로 안 풀리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다른 기술들이 대체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흐름들이 진짜라면은 관망만 하다가 나중에 큰 기회를 놓쳤다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정답은 본인의 투자 원칙 안에서 균형을 잡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비중으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합니다. 너무 확신하지도 너무 무시하지도 않는 거죠. 대신에 이슈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을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XRP 관련된 글로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가격만 볼 게 아니라 과연 이 소식이 이 구조적인 퍼즐을 완성해가는 조각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퍼즐이 하나 둘 맞아 떨어질수록 제 확신은 커지고요. 그러면은 비중을 조금 늘릴 수 있겠죠. 반대로 기대했던 퍼즐이 안 나오거나 엉뚱한 그림이 나오면은 미련 없이 줄여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시면요, 단순하게 유행 타는 투자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커집니다. 가격이 출렁여도 이거 표면적인 움직임일 뿐이지 근본적인 그림은 그대로다, 이렇게 견딜 수가 있는 거고, 또 너무 급등해도 과열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가치 범위 아니다, 이러면서 차분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XRP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투자 철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 눈앞의 호가, 차트 너머를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의 변화 방향들, 이 흐름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요. 물론 미래는 열려있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겠지만 왜 이런 주장이 나왔고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는지 이 구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 판단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몫이에요. XRP의 가격이 정말로 미리 정해진 운명을 따라갈지 아니면 시장의 힘이 더 클지, 이 확실한 거는 XRP를 둘러싼 환경들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전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뉴스랑 안 보이는 구조를 모두 인지를 하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만의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발상 투자의 가장 좋은 템플던 경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고 그 기회는 대중이 보지 못하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시작이 된다라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XRP의 가격 뒤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이야기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황당한 음모론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래소의 물량이 마르고 또 글로벌 금융표준인 ISO 2002가 공식화되면서 이 기관들이 조용히 지갑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 가격이 지지부진한 지금 이 순간에서도요, 이 거대한 자본들은 이미 시스템의 부품으로서 XRP의 자리를 마련해 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대중의 눈을 가리고 있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분들은 그 이면의 설계를 읽어내십니다. 숫자 흔들림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 이 금융의 판이 새로 짜이는 이 거대한 흐름에 집중하셔야 돼요. 결국의 승리는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읽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낸 인내심 있는 우리 신사채널 구독자분들의 몫이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그 단단한 투자 여정에 우리 신사채널이 늘 통찰력 있는 이정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매도하는 순간의 내 심리 때문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흔히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시장 탓으로만 돌리기 시작하면 이 싸움은 정말로 끝이 없고 답도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매도한 그 시점이 어떤 이유였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고, 이 불안해서 도망치듯 판 건지, 정말로 자금이 필요해서 판 건지, 아니면 지금 가격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납득하고 만족해서 판 건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이 대부분은 필요해서 판 게 아니라 더 하락할까봐 불안해서 판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매도 이후에 조금만 상승해도 마음이 더 흔들리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괜히 팔았나 이런 후회가 시작되고 또 다시 조급해지다 보니까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원칙 없이 다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시는데, 이게 바로 투자 심리가 무너지는 정확한 과정입니다. 이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투자 심리를 컨트롤한다는 게 어렵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내가 사고 싶을 때 팔고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을 때 사보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 중에 리플 전용, 단기 종합방, 종합 브리핑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입장 신청 주시면은 세 가지 방 전부 다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플 정보방 같은 경우에도 리플에 대한 적당한 단기 고점들,
단기 저점들을 활용하시면서 시장이 좋고 오히려 더 상승하려고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분할 익절을 목표로서, 또 반대로 시장이 안 좋고 흔들릴 때는 분할 익절했던 현금 비중을 활용해서 오히려 단기 저점에서 이 분할 매수를 목표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랑 함께 투자 심리를 잘 컨트롤하시기 위해서 시장을 냉정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중요 핵심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리플을 좋아한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요. 여기서 문제는 이번처럼 다시 한번 하락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누군가는 장기 투자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거 다 오르는 거 보이는데 코인 시장이 안 좋다라고 판단해서 팔고 나서 후회하는 분들, 장기 투자라고는 했지만 매번 불안하고 그때 조금이라도 팔 걸 지금 더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신다면은 이미 투자 심리는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원칙 매매를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평단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낮추고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셔야지 오히려 장기 투자에 더 빠르고 흔들림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알트 시장이 좋은 것처럼 알트 단기 타점을 잡는 것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수량 동시에 어느 정도 목표 타점을 계획을 하시면서 이 비중을 조절해서 욕심보다는 실속 있는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 놓으시고 내 신경과 에너지를 여기다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단타, 단기 종목 진입한다고 생각해놓고 매수하고 매번 들여다보면 더 상승할까?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눈치 보기 매매를 해버리면은 올라가다가도 더 오를 거라는 이런 생각에 수익 실현을 놓쳐버리고요. 이게 반복되면은 결국에 내 계좌는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단기 종합방에서 이 목표 타점을 같이 안내드리고 또 비중 조절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팔고 나서 더 상승하는 거는 그때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일단 팔아야지 내 돈이고 못 팔고 스쳐 지나간 30, 40% 수익률보다 5%, 10%라도 팔아서 내 것으로 만든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정보방 입장 신청 주시는 건 좋겠지만 업비트 밑섬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안전하고 길게 가는 이 효율성 있는 방향성을 찾으신다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게 결국에 차트랑 가격을 보는 싸움 같지만요. 실제로는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싸움이고 이런 심리 싸움에서 지는 순간 시장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사고 왜 팔았는지 이 설명할 수 없는 매매들은 결국에 운에 맡기는 매매가 되는 거고요. 운에 기대는 투자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인 시장에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요. 단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이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만 주시면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